상저하고 가능성은 저는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상저하고 가능성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하고가 얼마나 강도의 고일 것인가? 왜냐면 그 고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가 제가 보는 25년도 전망이라고 생각을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게요? 슈퍼사이클 오긴 오죠. 네. 오긴 오는데 그게 올해일까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올해 그렇게 세게 올 것 같지는 않고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해도 갑자기 한 해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것도 하반기에만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조정 와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상승기를 봤을 때 지난 상승기 때도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 올랐는데 19년도에 한번 조정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IMF 이후에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오르는 거 봤을 때도 그 사이에 2004년도쯤에 조정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그 앞단에 너무 갑자기 오르니까 한 번 정도 쉬었다 가는 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정도의 힘이 있을 만큼 뭐 사람들의 주머니가 좀 넉넉해졌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경기라도 좋으면 주머니가 빨리라도 찰 텐데 경기도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가 그렇게 빨리 찰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저는 상저하고 쪽이 뭐 틀리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하고가 얼마나 그 힘이 셀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힘이 조금 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화량의 충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겁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예측이 좀 무의미한 게 지금 정권에 따라서 좀 많이 이제 치우칠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되냐, 국민의힘이 되냐,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긴 하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금리는 계속 인하되는 추세였고 그다음에 시중에 이제 유동성들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좀 그 부동산이 조정에 좀 거친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제 오르는 데는 많이 올랐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지역들이 좀 오를 여지도 있지 않았겠냐. 그다음에 최근에 그 6억 이하의 그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80%까지 해준다는 것도 발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못 올랐던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이 좀 상승할 여력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은 좀 오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게 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그 금리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통화량 이제 팽창, 주택 공급이 사실 지금 3기 신도시도 빨리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뭐 당장 된다는 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만, 정치적인 여건들만 없으면 이제 계속 오를 여지밖에 없다. 근데 이제 변수들이 워낙 많고 탄핵 정국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부동산은 이제 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파워와 그 여파와 그 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적 여파의 그 강도가 달라서 이제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제가 상저하고로 얘기했던 것도 상저가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시국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상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에서는 하반기에는 좀 오르는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이제 시장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시장의 힘이 좀 더 그 정치적인 힘보다는 강하다라고, 정책적인 힘보다는 강하다라고 저는 보는 쪽이어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그 최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든 오를 준비는 끝나 있어요. 이런 뭐 정치적인 이런 거 빼놓고는. 근데 계속 후레기 TV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게, 다만 통화량이 늘어나야지 캡이 올라가는데 지금 통화량이 오를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캡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저하고 했을 때도 하고 때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애매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선에서 같이 이어가는 건데, 근데 지금부터 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그 만약에 정치기가 또 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 시기에 진짜 통화량이 지금 벌써도 한 2, 3년 지났잖아요. 안 좋았던 시기가. 그러면 7년치 통화량이 모였으면 나머지 그 이후에 올 거는 진짜 폭등이 몇 년 동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길어야 뭐 좀 잠잠한 시기가 26년 정도까지 좀 잠잠할 것 같고, 그 27년 정도부터는 아까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나올 만큼 공급이 지금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제 시장이 좀 더 강하다고 보는 쪽이니까 시장에서 이제 밀어 올려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아직 통화량 때문에 오를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캡이 위에 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비싼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원래 돈 많은 분들은 빨리 주머니가 먼저 채워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점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힘드신 분들이 원래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돈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음식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식점을 소비를 한다고 해도 소형 음식점들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인기 있고 이름 있는 맛집들은
두 경기에도 살아남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왕 한번 먹을 거면 좋은 데 가서 먹고, 그리고 거기는 맛집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을 그런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있는 분들은 이 안 좋은 시기에도 먼저 주머니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분들이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비싼 집들이 먼저 오를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많으신 분들은 주머니가 많이 어느 정도 채워졌지만 집값은 안 오르는데 본인들 주머니에 돈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단계 분들은 집값이 그대로 좀 내려갔어도 아직 그거를 살 만큼 본인들의 주머니가 충전되지 않았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충전되는 속도가 더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치적 상황도 좀 그렇고 뭐 금리가 조금씩 더 내려가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 집값이 안 올랐던 이유가 그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9년부터 14년까지 그 정부에서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아마 그 보금자리 정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 신도시 중에 그 하남 미사도 보금자리 주택으로 했던 거고, 그러니까 강남 그다음에 위례도 있었죠. 위례도 있었고, 네. 위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마곡지구도 그때 이제 입주가 다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강남권이나 이제 핵심 요지들 하남, 위례, 뭐 그다음에 강남 서초 뭐 이런 쪽에도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니까 강남 핵심권에 거의 반값의 주택을 공급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반값의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대기 수요가 많이 몰렸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은 좀 많이 안 움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전세만 올랐죠. 그렇죠. 전세만. 예. 그래서 왜냐면 강남에 이제 좀 저렴한 데를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환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안 올랐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물론 3기 신도시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분양가가 과연 얼마가 될 건지도 아직 그렇죠. 불확실하고 지금 뭐 그게 뭐 가시화되는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공급은 주로 이제 재건축, 그다음에 뭐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사실 분양가 자체가 그렇게 낮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예전처럼 2009년부터 14년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전세로 살면서 이제 내 집 마련 안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그때처럼 안 오르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올랐던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또 2008년도에는 전세 가율 자체도 40% 정도여서 매매가를 밀어올리기에는 조금 캡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강북 쪽은 60%가 넘어가고요. 왜냐면 그때 대비해서 전세 대출이 훨씬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매매가를 밀어올리는데 시간이 그렇게까지 예전만큼 길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부터 정체기가 오래 있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는 쪽입니다. 저희 이제 25년도 네. 맞아서 이제 25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네. 한 3시간짜리 네, 특강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특강 끝나고 뒤풀이에서 네. 또 이제 최진곤 대표님과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네. 수다도 떨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참여하실 수 네. 있는 분들은 진문이 형 디프리 잘 안 하는데?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하죠.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자체를 많이 안 하죠. 사실. 네, 그렇죠. 강의 자체를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 맞아요. 어렵게 부탁드려서 맞아요. 모신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 시국에 강의를 한 게 맞냐 했을 때 제가 솔직히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이미 전부터 이제 약속을 했던 거고, 그죠? 그다음에 호랭이랑 또 바람쌤 그 전부터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저는 이제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시간 강의는 이제 제 투자했던 그런 이제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하고 저 2025년 부동산 전망 뭐 이런 부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뭐 Q&A 식으로 3시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강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 아시고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 후레이랑 또 바람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또 우리 후배님들이셔서 그래서 네, 기쁘게 또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네.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